자, 지금 이제 우리가 긴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면요. 결국 결론은 뭐냐. 데이터 경제의 도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데이터의 활용 역량입니다.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으면은 결국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서도 결론은 뭐였었습니까요? 솔루션에 있었죠. 거기서 지금 멈춰져 있다고. 우리가 플랫폼까지는 금세 모방해서 쫓아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판 플랫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리를 알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결판이 나집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데 속에서 각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었었죠. 우리는 굉장히 늦었었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 경제로 앞서가려면은 결국 데이터 활용 역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자원에 대한 의미를, 중요성을 알아야지만이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사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이지요. 뭐 기계가,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농업사회니까 우리가 사람과 산업사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했듯이 데이터 경제도 데이터 경제에 맞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새롭게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얘기했었던 인간형을 다시 소환을 한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로운 인간형으로 호모 엠파티쿠스를 소환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난번 강의록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자, 산업사회 때는 우리가 산업사회 인간형을 우리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인간형이라 했었어요. 호모라는 것은 인간을 의미하는 라틴어고요. 예, 라틴어 표현이 그러니까 이코노미쿠스인데요. 경제인이라는 얘기죠.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요. 이걸 이제 산업사회 인간이었다면요. 우리가 오늘날 인간, 즉 우리가 지난번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인간을,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이런 인재를 원한다고 했었죠. 이타자리, 타인의 이익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구글이 저한테 이익을 만들어 주면서 자신이 필요로 한 데이터를 가져갔죠. 스티브 잡스가 돈 벌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앱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갔죠. 그런 방식이 이 이타자리 이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 창출 방식이 변했으면 사람도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기 혼자 잘해가지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려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이런 마인드가 그러니까는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문학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표현한다. 호모 엠파티쿠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엠파티쿠스가 영어로 그러니까 엠퍼시 하게 되면 우리가 공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감형 인간이라 이거예요. 공감형 인간이 되는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하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시죠. 그래서 현대인은 공감형 인간을 요구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인간형을 왜 얘기하겠는가? 데이터 경제에서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면은 지난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글이나 이런 기업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한다 했었어요? 자기들이 데이터는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해석해 주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읽어내 주고, 그걸 찾아냈으면은 해결을 해달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떤 게 필요하냐?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가진 이런 사람들을 찾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글은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한 역량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방식하고 전혀 다른 거죠. 자기 혼자, 우리가 경쟁에 의해 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 협력 별로 필요 없었죠. 기업도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였었지 바깥하고 연결하는 거 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데이터 경제에서는 새로운 인간형을 가져야지만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게 해결돼야지만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도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자신의 일거리를 만들 수가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또 꺼낸 게 뭐였었습니까요? 사람들과 연결이라는 건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협력이라는 것은 내 것만 챙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것만 챙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상대방 이익도 배려를 해주면서, 우리가 아까 이타자리라는 표현에서 봤듯이요. 그건 우리가 자유보다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적당하게 자기의 저걸 통제를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아까 호혜성의 원리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형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이 변해야지만이, 저는 교육을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있듯이 교육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어지잖아요. 데이터 경제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요, 데이터를 아무리 제공해줘도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서 쭉 봤었던 이런 앱에 연결된 단순 어떤 노동력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본소득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되겠지만은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구글이 지금 정확하게 저는 읽고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면 구글은 첫 번째 조건을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흥미를 가진 사람만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업무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흥미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직면한 문제도 별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동기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걸 두 번째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술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기술이 굉장히 융합화, 복합화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려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육은 지금 산업사회 때 교육은 어떻습니까? 협력보다는 경쟁, 적성을 우리가 흥미를 키워주기보다는 국가가 정한 교육 내용의 기준을 딱 해고 거기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어요. 디즈니랜드인가 거기에 있는 수석 캐릭터리스트가 우리나라 여성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입시 미술을 안 배운 것이 참 다행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집 애 중에 하나가 미술을 했었던 애가 있어서 제가 그걸 잘하는데요. 우리나라 입시 미술을 배우게 되면요. 학원들에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을 딱 정하고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원하는 거기에 맞춰서 아이를 훈련을 시켜요. 그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것들은 다 죽이라 그래요. 평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예술은 개성을 마음껏 발휘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작이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컬러가 다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건 창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다 애들을 교육받으면서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컬러 없애버리게 되면 다 똑같아지게 되면 그 속에서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새로운 게 다른 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졸업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한 30년 해봐서 관찰을 해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다 이걸 억압시켜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개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사회적 기준에서 맞춰가지고 취업을 했다가도 오래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왜? 자기가 해보니까 별로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견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만드는 것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다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고, 그걸 찾아내게 해주고, 찾아내는 거를 선생이, 학교가 도와줘야 되고, 그걸 또 육성하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학생 한 명당 선생이 여러 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학생들을 또 대학에서도 그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예. 다양성이 이게 데이터 경제에서는 경쟁력이거든요. 차이가 경쟁력이거든요. 우리가 애플의 로고가 Think Different라고 오래전 돼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아이디어는 똑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달라야지만 아이디어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기업인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간형이 바뀌지 않으면, 즉 교육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데이터 경제로 진입은 어렵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냐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가 디스토피아를 피하고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것은 결국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교육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지금 최근에 수시냐 정시냐 학종이냐 뭐 이런 거 가져오는데 이건 한가한 논쟁입니다. 데이터 경제에 필요로 하는 지금 교육 방식인가, 이거를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역량을 우리는 키워주고 있는가. 그걸 키워주면요, 창업하지 말래도 창업도 잘해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금 데이터 확보, 데이터 공급에 이렇게 간다는데, 데이터 공급해주면 뭐합니까? 데이터 활용할 역량이 없으면. 미국조차도 데이터를 엄청나게 확보해서도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혁명, 새로운 인간, 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혁신이 없으면은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우리가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